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로버트 휴머노이드가 많이 나타나야지 산업 성장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영상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있지만 아주 리얼하게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보편화될 때 진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건데요. 각 기업들별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옵티머스죠. 2026년 1분기에 젠3 로봇을 이제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콜에서 매우 인상적인 옵티머스 V3를 공개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자, 100만 대 생산 목표입니다. 자, 실제 100만 대가 생산되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는 지금하고는 달라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규어 AI. 2026년 초 중반에서 보트크 자체 공장에서 연간 수천 대 규모의 생산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연간 약 12,000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니트리는 IPO를 진행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AI 로보틱스 육성 정책을 하고 있죠. 자,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힘입어 이제 유니트리는 IPO 준비를 가속화 중인데요. 현재 서류 제출 단계 직전입니다. 내년 1분기 정도에서 실제 상장이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IPO가 되고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숫자로 매겨지겠죠. 예상컨대 중국 내 로보틱스 스타트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상장 사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미국에서도 대여가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입니다. 여기는 한국 기업 현대가 관여하고 있죠. 자, 현대는 로보틱스를 자율주행, 첨단 항공 모빌리티와 함께 핵심 성장 영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BD를 통해 산업용 로봇, 건설, 창고, 제조의 상용화를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25년 상반기에 아틀라스 로봇을 업데이트했죠. 실제 상용화를 하기 위한 변화를 준 겁니다. 2021년 인수시 가치가 11억 달러였거든요. 현재 BD의 가치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시총과 어떻게 비교될 건가 향후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흑자 전환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유니트리 IPO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BD의 상장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BD가 왜 아직 상장을 안 하냐라는 논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BD를 통해 아시아 전반 다각화 투자 추천도 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다각화 투자라는 것은 특히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순인데 이 지역에서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노동력 부족 때문에 공장 물류에서 로봇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스마트 팩토리 트렌드가 강하죠. 전문가들이 보기엔 현대에게 BD의 기술을 아시아 시장에 맞춰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T도 현대자동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가치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또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BD의 가치도 생각보다 높을 거라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로봇 상용화 제품은 언제 내놓을 것인가 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5년을 로봇 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ES 발표와 최근 투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 등을 통해 상용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대량 생산 휴머노이드 로봇은 초기 단계이지만 AI 홈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이 먼저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 기업들의 변화를 알아봤는데, 이런 변화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하나둘씩 분류가 될 거고, 자,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좀 더 부각될 거로 봅니다.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핵심이고 어디가 진짜인지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걸 이제 하나둘씩 찾아야겠죠. 자, 옵티머스, 피규어, 유니트리, 삼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기업들이 현재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력 부족 대체 문제로 인해서 2025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참여 중입니다. 자, 특히 중국이 56% 비중이고요. 총 아시아가 73%로 아시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이전 한 20에서 30개 기업 대비 3배에서 5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 이건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이 나오니까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이런 동인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 규모는 2024년이 약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성장률로 보면 최소 39%에서 최대 13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 수는 폭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수 예측은 보고서마다 다르지만 2030년까지 200에서 500개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합니다. 자, 이는 현재 100개에서 2배에서 5배 증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있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수백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로봇이 쓰는 부품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여기 이제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러면 2030년 기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300개 기준 액추에이터 소량이 추정이 되겠죠. 2030년까지 대량 생산 로봇이 아직 안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양산형 액추에이터도 있고요. 개발용 액추에이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총 액추에이터 시장 규모 추정은 약 500만 개 정도가 필요할 걸로 보는데, 자, 연구용은 이제 고성능을 많이 쓸 것 같고, 단위 비용이 한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 되고, 양산용은 100에서 300달러 정도로 비용 차이가 클 걸로 봅니다. 어떻든 양산용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는 부품 기업은 대단한 성장 매출 이익이 가능할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도 주목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 있는 부품은 뭐냐면 로봇손이고, 현재 로봇손만 만드는 그리퍼, 덱스트러스 핸드 같은 전문 기업이 출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기업들 대비 더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걸로는 보는데요. 자, 왜냐하면 기본 기술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같은 경우 유연한 손도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직 통합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손을 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로봇손을 따로 사서 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장이 공존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손만 만드는 기업들도 손만 따로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봇손이지만 발도 가능하고요. 하체, 팔, 머리 부분, 이런 부분도 따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따로 만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액추에이터 부품과 로봇 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로봇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봇손도 어느 정도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요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액추에이터도 쉬운 듯 하면서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다루겠지만, 로봇 손 기술은 아예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전문성과 대규모 R&D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술력이 있는 소수의 전문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메이저 휴머노이드 기업들, 손을 내재화한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로봇손은 이런 중요 기업들을 통해 공급받거나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시장이 하나가 뭐냐면 피지컬 AI 기술이죠.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하드웨어 기술인데, 이 로봇을 얼마나 인간답게 잘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따로 있죠. 그걸 이제 피지컬 AI로 보고, 이 기술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스킬드 AI 같은 기업에게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30년까지 피지컬 AI도 대형 휴머노이드 기업은 자체 개발로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중소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피지컬 AI 전문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공존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고 뭔가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것은 쉽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즉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어떤 메인 군이 있고 한 10개 정도 되겠죠. 국가별로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피지컬 AI도 하고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로봇손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향후에는 돈이 되는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진짜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쓴다고 이런 사업도 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피지컬 AI 기술하고 접목돼야 되겠죠. 자, 욕심은 끝이 없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먼 미래로 보면 10억대의 로봇 시대의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10억대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은 다음에 또 다뤄야 되겠지만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또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별로 또 달라질 걸로 보는데 어쨌든 로봇 산업의 최종은 10억대의 글로벌한 로봇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 및 기타 로봇, 산업용, 가정용, 서비스용 등의 글로벌 보급량이 10억대에 도달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의미하는데, 자, 2040년 정도로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젠 10 정도 되겠죠. 공장과 가정에서 인간 작업 80%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물류 창고에서 한 대 로봇이 1시간에 1000개의 물류를 분류하고 가정에서는 요리, 청소, 노인 케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2040년이면 15년 이후입니다. 2045년 폭스콘, BID 같은 기업들은 공장 로봇화를 90% 정도 달성한다. 인건비 70%를 절감한다. 자, 가정용 로봇은 스마트폰처럼 보급된다. 1가구당 한 대. 더 가게 되면 사람당 한 대까지 갈 것 같은데, 자, 중국은 5억대, 미국은 2억대, 한국은 2천만 대가 보급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2045년 서울에서 보면 가정마다 삼성전자의 볼리 로봇이 요리, 교육, 케어를 담당하게 되고, 자, 공장에서는 봇 핸디가 24시간 조립을 하고, 인간은 설계, 감독 역할로 전환하게 되죠. 그 노인 인구 경우 많아지는데 케어 로봇 수요는 급증하게 되겠죠. 자, 즉 10억대 로봇 시대 2045년에서 2050년을 본다면, 자, 기술적 혁신, AI 플러스 하드웨어, 경제적인 또 변화, 사회적인 재편, 노동, 윤리 같은 개념이 달라지겠죠. 이런 게 융합된 세상으로 변할 걸로 봅니다. 자,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게 되며 공장, 가정, 공공장소에서도 생산성이 3배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성이 60% 향상이 될 겁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주도로 글로벌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규제와 사회적 수용이 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